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어떤 얘기 할까 하다가 내가 증권 영업을 12년을 했잖아요. 12년 하면서, 제일 놀랐던 일이라고 해야 될까? 요거 조금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증권 영업 12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증권 영업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지. 그냥 뭐 이제 투자 권유하고 뭐 상품 팔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 챙기고 그런 식으로 먹고 사는 일이긴 한데 이 일이라는 게 좀 뭐라 그럴까 장단점이 좀 명확한 것 같아. 장단점 모든 일이 장단점이 명확하겠지만 증권 쪽은 일단은 장점은 자기한테 맞으면 이렇게 재밌는 일이 없어 솔직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밌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재밌는 거야.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와. 스트레스라는 게 진짜 하루아침에 오거든. 뭐 그래서 내 얘기했잖아. 옛날에도 해외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카톡 200개 와 있으면 뭔 일 터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오게 되지.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숙명인 것 같아. 여의도에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펀드 매니저나, 뭐, PB, 뭐, 가릴 거 없이, 증권 쪽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때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이렇게 부웅 오게 되거든.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12년이라는 시간을 일했지만 되게 신기하다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였냐면, 떨어질 때 사람들이 욕하고 나가는 건 뭐 그런갑다 한단 말이야. 왜? 내 돈이 날라갔으니까. 그리고 늘상 내가 하는 얘기로 동일한 이득보다는 동일한 손실이 주는 스트레스가 내가 보기엔 한 5배가 더 큰 것 같거든. 그래서 10% 이익 났을 때, 오, 예! 이러면 10% 손실 보자. 그러면, 아, 씨발!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 훨씬 더 강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떨어지면 뭐 이게 욕하고 나가는 거 이해가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12년 동안 일하면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탈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떨어졌을 때가 아니야. 상승장에서 더 많이 나갔더라고.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해도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야.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 그 VUL이라고 하잖아. 뭐 변액이나 변액 유니버셜. 이거는 상품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상품인데 이 상품만큼 10년 유지율이 높은 게 없거든.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넣으면 사업비가 왕창 떼니까 계속 손실을 본 상태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손실을 본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쭉 오래 투자하는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떨어질 때 화나더라도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기다리면 승리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가진 사람들도 오랫동안 들고 간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이제 거의 이제 2020년 2년 전이지 그때 보게 되면 지수가 갑자기 튀어 올랐잖아. 코스피가 서브프라임 이후로 2200을 못 뚫었어. 10년 동안 2200을 못 뚫었단 말이야. 근데 한번 빵 뚫으니까 3000까지 쭉 올라갔잖아. 이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나가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뭐였냐면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제일 많이 남겼는데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갔어.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오래 거래한 고객들, 그 당시에도 한 5, 6년 된 사람들은 잘 안 떠나거든. 왜냐하면 귀찮단 말이야. 그 사람도 귀찮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이게 증권사에 뭐 사람들이 있어봤자 그 사람들 연락도 못해. 뭐 지점마다 발령나서 뭐 변하고 딴 데 가고, 그리고 연금 받으면 신경도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적어도 나는 요새 상황이 어때요? 카드 보내면 답이라도 해주거든.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 입장에선 떠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상승장이 빡 오고 나니까,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든다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나도 항상 이게 근데 나는 좀 이제 좀 이게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야. 연 5%면 만족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다 좋대. 연 5%면 된대. 연 5%면 된다고. 그래서 연 5%는 분명히 나오거든. 그래서 1년 1년은 그 적금보다 못할 때도 많을 건데 5년이면 괜찮게 나올 거라고 해서 5년 되면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냈어 다 그런단 말이야. 분명히 5% 이상 뽑아냈거든. 그러니까 예적금 계산기도 안 돌려본 사람들이란 말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연금 펀드 넣으면 한 달에 33만 원씩 보통 이렇게 넣거든. 세액공제 사용 맞춰갖고. 그러면 월 복리로 5%를 넣는다고 20년을 넣는다고 해도 20년 원금이 7,900만 원, 900만 원인데 세후수련액이 1억 2,700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 물론 이 가운데서 세액공제 매달 받는 거를 매년 받는 거를 재투자 들어가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겠지만 또 그래봤자 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부동산처럼 이렇게 빡 이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는 찰나에
왠지 또 주가는 올랐다고 하니까 내 수익률이 되게 형편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떠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떠나게 됐을 때, 그때 좀 떠난 사람들이 지금 또 다시 슬그머니 연락이 오고 있거든. 지금. 자기도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좀 민망하니까, 그 명절 좀 잘 지내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일할 때 좀 내 고집이 좀 있는 스타일, 곤조가 조금 있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좀 오래 거래한 사람들이 이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빠져나갈 때 밑밥을 좀 깔아두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 혹시 좀 이게 나중에 이제 내가 해보고 좀 이게 어바님이 더 나은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면 다시 그때도 계좌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노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나도 따지고 보면 내 그 소신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증권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그 정도 곤조는 부려도 되지 않냐고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랑 오랫동안 거래한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진짜 내가 가입을 하더라도 이 사람 수익률을 높여주는데 가장 중점을 뒀거든. 그러면 옛날부터도 진짜 수수료 같은 거 옛날에는 뭐 C클래스랑 C클래스를 같이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전부 다 C클래스를 팔거든. 난 무조건 온라인 클래스로 팔았어 옛날부터. 그래서 내가 좀 덜 먹더라도 이 사람 수익 많이 내주면 된다. 난 이런 게 깔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곤조는 부려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C클래스랑 C클래스 수수료 차이가 엄청 크거든 솔직히. 근데도 그렇게 일해왔던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결국엔 떠나지만 근데 문제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올해 또 시장이 개판이었잖아. 그 떠난 사람들 지금 전부 다 약간 안 좋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금 이게 오게 되는 건데 그때는 내가 이게 다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도 한 번씩 이게 내가 좀 소인배 같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거든. 오면 그래도 뭐 다시 받아주는 게 정상 아닌가. 나도 그럴 때가 있긴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야. 갈 때는 마음대로 두지만 올 때는 아니란다.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나도 사실 지금의 내 행동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아리까리 하긴 하거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얻어맞고 오셨습니까? 마음 편한 게 최고죠 고객님. 앞으로 딴 데 가지 말고 집 나가지 말고 잘 있으세요. 이렇게 받아주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 나갈 때는 맘대로지만 돌아올 때는 아니란다. 이 마음이 두 개 동시에 상존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여튼 지금은 일단 안 받고 있어. 다시 나간 사람. 뭐 유튜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바꾼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뭐 이게 똑같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왜 확실하게 느끼게 되냐면 돈 많은 고객들이랑 돈이 적은 고객들의 차이가 뭐냐면 돈 많은 고객들은 이곳저곳에 돈을 다 던져놓거든. 비교 대상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똑같이 날려먹더라도 나도 보면 야 이 정도 깨졌으면 방어 잘했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인지해. 그래서 어머님 뭐 잘했는데 수고하셨어요 이러고 말어 실제로. 근데 그 나한테 돈을 다 맡긴 사람은 비교 대상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이래요? 이거 왜 그래?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요? 막 그럼 나도 그러면 미안하다고 말지 사실 뭐 할 말이 없다니까 진짜 그렇게 그러고 이게 많은 건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진짜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면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누굴 원망할 생각도 없고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근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12년 동안 하면서 뭐 상승장 때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도 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가장 억울한 게 어떤 일이든 보통 잘하면 티가 나게 돼 있거든. 티가 난단 말이야. 가죽 공예를 한 12년 해봐. 그러면 오지게 잘할 거 아니야. 딱 보면 우와 나루호도 이게 나오는데 증권은 그게 안 나와. 증권은 그게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정말로 콤마 1 이내에 진짜 엄청난 투기꾼들이 있잖아. 그래갖고 계좌 까고 이런 애들 아니면 별로 태가 안 나는 것 같아. 특히나 나처럼 이제 간접 투자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성과 자체를 평가받기가 좀 이렇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뭐 보통 이제 벤치마크랑 비교를 한다고 해도 그게 뭐 진짜 드라마틱하게 이제 아웃퍼폼 내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느낀 건데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도 이게 정말로 티가 안 나는구나. 정말로 티가 안 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뭐 항상 얘기해요. 투자에 여러분들이 발을 담글 거면요. 진짜 진하게 담궈야 돼요. 근데
사람은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있거든. 증권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 난 그럴 바에 그냥 적금하라고 얘기를 해. 그냥 적금하고 여러분들 잘하는 거 기술 갈고 닦아갖고 돈을 더 많이 벌어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어설프게 투자에는 난 발을 담그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내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투자에 담그는 것보다 그냥 인덱스에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게 한 5년 지나잖아. 무조건 높게 나옵니다. 거의 높게 나와.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5년 동안 투자해서 인덱스를 이렇게 딱 비팅한다는 게 그게 거의 한 상위 한 2% 정도 돼야지 가능한 영역이거든. 그게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정말 잘해도 엔간해도 티가 안 나는 분야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얘기할 때 나한테 존나 욕했던 사람들 지금 그때 사지 말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마음고생이 심해. 마음고생이 진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리고 한 종목을 오래 들고 가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게 내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결국엔 못 알아먹잖아. 당해봐야지 알잖아. 근데 투자가 항상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그냥 투자 어설프게 발 담글 바에는 그냥 간접 투자 들어가시고 그냥 대충 인덱스나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나눠서 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잘하는 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의 인컴을 늘리는데 거기에 좀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요 정도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뭔가 좀 재밌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